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주님 안에서 평안함 누리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 마더아이즈 인사드립니다. 어젠 오랜만에 미국에 있다 온 동생 같은 자매를 만났는데요. 그 자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한국 부모님들이 정말 돈을 버느라 자녀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너무 작아서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꼭 이민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얼마나 똑같은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녀와 시간이 많으면 많이 부딪혀서 문제고 또 시간이 없으면 대화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 많이 보고 또 경험하죠. 정말 아이들과 질 높은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에 이어서 자녀와의 대화에 물기를 트는 법을 이야기해 주실 박세은 사모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아이들과 대화 많이 하시나요? 네, 저는 좀 어려서부터 많이 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아이들이 좋은 거는 말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좀 조용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있는데 그 대신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냥 책 읽고 처음에는 읽어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 읽어주고 읽을 때 아이들이 듣는 훈련이 된다 그래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엄마가 읽어줄 때 아이들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상상력이나 관찰력이 생긴다 그래서 책은 오래 읽어주면 오래 읽어줄수록 좋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고 읽어준 내용 같은 것들을 항상 좀 얘기를 해요. 근데 너 이 책 읽고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어? 뭐 이러면서 이거 느낀 점 혜린이는 이거 보니까 어때? 뭐 이 사람이었으면 혜린이 어땠겠어?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늘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이가 갔다 오면은 엄마한테 뭐 얘기하기가 바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이랑 이게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놀이 방법들을 통해서 뭐 어떤 대화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엄마랑 계속 부딪히면서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출구들을 어머님들이 많이 마련해 가시면 이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의 사춘기 때 아이들이랑 공감대가 이미 엄마랑 대화의 패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때 새삼스럽게 쟤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네. 이런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미연에 조금은 그래도 방지하거나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은 어떠세요? 대화 많이 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얘기하면서 저희 딸이 사춘기 이제 접어들어서 6학년 이제 중학교가 올라가요. 그래서 가끔 저도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아이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한테 또 얘기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얘가 얘기하고 싶어서 막 얘기를 할 때 제가 또 너무 경청해 주지 않지 않았나 그런 네. 반성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배워야 한다는 그게 생각이 드는 게 어릴 때부터 아이랑 공감대를 형성시켜야만이 네. 아이가 컸을 때도 얘가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로 벽이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안 겪은 엄마들이 갑자기 얘는 나한테 말을 하네. 이러면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드네요. 사모님 우리가 대화할 때 시간 딱 정해서 대화하자 이렇게 하는 게 대화가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일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할 텐데 일상적인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특별히 뭐 묘안이나 이렇게 뭐 이렇다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네. 대화의 패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서부터 이제 엄마랑 그렇게 해버릇하면은 엄마랑 얘기해야 돼요. 그걸 꼭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도 조용하시고
아이도 조용하고 우리 집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집집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아이가 좀 컸더라도 그 습관을 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시간에 했던 그 마음을 열고 선한 눈으로 집중하고 경청하면서 아이들을 들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왔을 때 말하려고 할 때 좀 하던 일도 놓으시고요. 좀 그 아이한테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맞아요. 저도 늘 이거 하고 나면 설거지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되고 이거 하고 나면 할 일이 많고 한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면 애가 졸려. 너 뭐라 그랬니? 그러면 그땐 이미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중요한 일 조금 뒤로 미루시고요. 그 매번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할 때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는 내가 중요해 그런 사인을 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은 아니지만 아이가 그렇게 요구할 때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엄마가 전과 다르게 하던 일 놓고 내 얘기 집중하네 그런 마음이 여러 번 반복되면 언젠가는 엄마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으시면서 이미 나는 우리 아이랑 늦었어 이런 실망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지금이라도 아이와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자꾸 경청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칭찬과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좀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아이와 튼튼한 다리를 좀 건설해 가시는 것. 이렇게 한 장 한 장 쌓아서 늦었지만 네. 다리를 튼튼하게 건설해 놓으면요. 그 다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엄청난 무게에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나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셨든지 못 하셨든지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하시는데 칭찬을 하실 때는 아이가 이렇게 타고난 것을 칭찬해 주시지 마시고요. 뭐 넌 너무 예뻐. 항상 그런 말 들은 애들은 자만하게 되고요. 넌 너무 똑똑해. 넌 역시 똑똑해. 그런 말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타고난 것들은 아이들이 그거를 강화시켜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고 아이들이 어떤 걸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그것들을 연습할 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나아지는 과정 그런 것들을 격려해 주시고 노력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격려해 주시면 애들이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칭찬을 받았을 때 그것들이 강화돼서 자꾸 연습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한 부분에 칭찬을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칭찬도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막 칭찬하면 안 되는 거군요. 칭찬이 또 과하면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일일이 다 칭찬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 잘했는데 밥 잘 먹었는데 왜 칭찬 안 했지? 유치원 아이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밥만 자기가 이렇게 잘 떠서 먹어도 엄마가 우리 애 너무 잘 먹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하게 칭찬해 주시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되 너무 과한 칭찬, 너무 잦은 칭찬은 또 칭찬의 효과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요. 적절한 칭찬을 하시는데 이제 노력하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성취해낼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칭찬은 반드시 말로 표현해 주세요. 내가 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알 거야.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 받아야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그거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 잔소리를 하시되 우리가 아이들한테 훈육하는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스톱시키고 올바른 행동으로 왜 잘못됐는지 설명해주고 긍정적인 행동 양식으로 바꿔주려고 훈육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동은 안 바뀌고 엄마가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잔소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왜 이게 안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안 돼 하지 마 그 소리 말고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엄마 마음이 어떤지 그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이랑 늘 싸움이 있는 게 어지르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굉장히 어지르는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사람 보태서 세 아이가 있어요. 네, 목사님도 어지르세요? 네. 그런데 그게 저도 정리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는데 아이들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는데 엄마들이 대부분 너 방이 이게 뭐야? 너 왜 맨날 방을 이렇게 쓰니? 이 모양이야. 항상 그렇게 아이를 비난이 먼저 나가요. 네.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방 좀 치워 깨끗이 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근데 지금 어질러진 그 상황 아이들에 대해서 너가 어떻고 뭐 이런 말보다는 그 어지러진 상황에서 자 이제 어지러졌으니까 치우자. 그 일, 그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방 다 어지러졌네. 이제 여기 어지러진 거 우리 정리하자. 이렇게. 좀 화가 나시더라도 근데 엄마가 참다 폭발을 해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참은 거 하나도 몰라요. 맞아요. 그냥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폭발하지 마시고 방이 정리해야 되는 게 그 아이의 책임인 걸 미리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는 것을 매일매일 오늘 지금 놀고 나서 그럼 엄마랑 정리하자. 근데 그 습관이 이렇게 개발되는데 3주쯤 걸린대요. 네. 그리고 3주요? 네. 빨리 되네요. 생각보다 빨리 네. 되죠. 그러고서는 그게 익숙해지는데 6주쯤 걸린대요. 네. 그게 예, 행동을 연구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고 이번 방학 동안 제가 저희 아이가 너무 큰 아이가 그 습관이 좀 이렇게 어지르는 게 너무 심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3주쯤 정말 걸리니까 30%쯤 개선됐어요. 그동안 화냈던 것들을 제가 후회하면서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는지 그래서 지금은 혜린 지금 이제 치우자. 지금 놀았으니까 노른 거 치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적절한 톤으로 말해도 아이가 이제 몇 번 연습하고 나니까 치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화냈던 거. 네, 적절한 톤이요. 네. 네. 근데 엄마들이 아빠들도 그러시고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 잘못한 만큼 화를 내셔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또 그 톤이 네. 항상 그냥 일정하게 굉장히 높은 톤으로 네. 이렇게 화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 입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상처 입을까 봐 두려워하시지만 제일 상처 입히는 부모들이 사실은 부모님인 어머니죠. 경우가 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화낼 때는 그 아이가 잘못한 수위만큼 좀 조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절하실 수 그게 있으시지 잘 안 않나요? 되죠. 다른 거랑 다 겹쳐가지고. 네. 우리 박세은 사모님 오늘 아이와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적절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또 일정한 톤으로 또 수위에 맞게 하는 훈육으로 아이와 관계 형성을 튼튼하게 잘하시는 어머니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더아이즈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